네, 지금부터 이 함수의 이해와 관련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함수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전공을 하고 있는 여러 공학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사회 문제라든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학적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 기타 통계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 이 내용들 중에 이 함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함수의 그 수학적인 개념하고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성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함수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뭐 단수함수, 전수함수, 그리고 합성함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함수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선 대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있는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심에 있는 대상들이 갖게 되는 어떤 작용이라든지 어떤 그 상황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어, 이 작동에 의해서 작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결과들 같은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X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관심 대상이 갖게 되는 의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심 있는 대상 자체가 어떠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이라든지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그 관계들에 의해서 수학은 관계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처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가졌다. 그 값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관심 대상이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또는 그 관계에 의해서 갖게 되는 그 값들, 그것도 이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대상인 집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통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대상 집단들 중에 모집단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전교생 중에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수학의 이해를 듣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그 X 자체에 대한 집합을 수학을 듣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보았을 때 또는 뭐 과제를 냈을 때 그 과제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뭐 예를 들면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가산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이 Y의 집합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이 함수는 우리가 관심 대상과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냐면 아까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관계의 그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대응은 바로 관계와 서로 이제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나타내는 즉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는 이, 이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자, 이것은 총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1대1 대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 자체가 있는 우리가 이 관심 있는 대상에서 그 각각의 이 값들을 하나씩 갖게 되는 것은 1대1 대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대 다 대응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관심 있는 모 집단인 경우에 대해서 어, 해당 의미를 갖고 있는 대응을 시켰을 때 한 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가 여러 가지로 대응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대일 대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대상 자체가 그 집합 자체가 갖고 있는 값들이 한 가지, 즉 의미를 갖고 있는 값들 중에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집합 분들 중에서 한 개만 대응을 하는 것을 많은 것하고 한 개가 대응을 한다 그래서 다대일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대다 대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 집단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1번인 경우 이 사람이 A도 관심이 있고 B도 관심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이 총 앞서 있는 것처럼 네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여기 나타낸 것처럼 1대1 대응하고 다대일 대응으로만 인 경우에 대해서만 함수라고 하는 걸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했었을 때 그 함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1대1 대응하고 1대1 대응하고 그다음에 다대일 대응 그 두 가지인 경우만 된다. 자, 이 부분은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우선 관심 있는 즉 관심 있는 대상들 자체가 모두 이 선택을 하여야만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 요소가 한 개씩만 갖는 경우 그리고 모든 구성 이 요소가 한 개의 그러니까 뭐 여러 요거 같은 그림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관심 있는 대상들 자체 모두가 한 개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경우, 즉 이 선택권은 한 개만 있다라고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은 한 가지만 하여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함수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네 개인 경우, A, B, C, D인 경우에 대해서 함수가 되는 부분들, 즉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대응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는 것이죠. 자, A번 같은 경우는 우선 이 관심 있는 대상 자체가 모두 선택이 되어야 된다. 모두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D번은 요게 빠져 있기 때문에 2번이 빠져 있기 때문에 2번은 함수가 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그 A번이나 B번이나 C번인 경우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대상들 자체가 전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B번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각각이 두 가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수로서 인정을 하지 않나. 즉, 한 개의 의미 있는 대상 자체는 한 개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B번도 당연히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각의 요소가 각각 선택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한 값이 바로 다대 1대 다인 경우와 그다음에 1대 1 대응인 경우에 대해서 그 성립한다고 함수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함수의 함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라든지 정리, 그리고 공리, 뭐 이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딸림 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보조 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definition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뭐 용어라든지 기호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규정을 하는 것을 이제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수학에서 가장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밝혀져 있는 명제를 정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명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true라든지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그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정리라고 하는 것은 true로 밝혀져 있는 명제를 정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증명된 정리라든지 혹은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정리의 과정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뭐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면서 설명을 증명법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리라고 하는 것은 정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뭐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공리가 되겠지요. 자,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는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한 것들을 공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론, theory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요. 자, 이거는 이 주어진 공리들을 가지고 이 증명이 가능한 모든 정리들, 즉 정리는 공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정리되어 있는 것들의 집합체를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 특히 여러 학문 분야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무슨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정리와 그다음에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하고 X와 Y에 대해서 이 X와 Y에 대해서 아까 앞서 대응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심 있는 대상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한 값들 뭐 이렇게 값들을 갖게 되는 서로 집합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또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바로 펑션으로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다. 즉, 이 의미 있는 x가 관심이 있고 그 x가 f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과했을 이 상호작용을 했었을 때 갖게 되는 값은 바로 y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낼 때 그 y를 갖게 되는 갖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이 관계하고 여기 나오는 대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그 글로도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다음에 뭐 영향 뭐 이런 말로도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심 있는 대상 자체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떠한 값을 갖는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이런 환경이라면 그 값은 이런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 바로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수학적 용어가 바로 정의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집합군 부분을 바로 그 공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y가 즉 x가 f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공변역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각의 이 정의역에 대응하는 그런 그 의미 값들을 바로 치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역과 정의역에 의해서 그 F에 대한 그 값이 바로 치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 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좀 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들 간의 집합 1, 2, 3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바로 정의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률적으로 가질 수 있는 A, B, C, D 요 네 가지를 공변역이라고 하고 실제로 F에 의해서 1, 2, 3이 F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 공변역 중에 A하고 B하고 C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값을 갖게 된다. 자, 이거를 치역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다음으로 단사함수와 전사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사함수와 전사함수 또는 전단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수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반드시 어떤 선택권을 다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전단사함수 또는 뭐 전사함수인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이 정의역은 반드시 대응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자, 그 중에 단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할 때도 나타냈었지만 여러 가지 가질 수 있는 이 공변역 중에 그 치역이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단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단사함수이고요. 그리고 전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1대1 대응이 아니라 즉 정의역보다 치역의 수가 작아서 작아서 즉 어떤 정의역의 값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전사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역이 치역하고 공변역이 같은 부분을 전사함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단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사함수이기도 하고 단사함수이기도 한 것이겠죠. 즉 전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공변역하고
공변역하고 자, 공변역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치역의 수가 동일한 것을 전사함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전사함수인 경우죠. 그리고 단사함수라고 하는 게 단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1대1 대응을 바로 단사함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면서 공변역하고 치역이 같은 경우를 전단사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이 공학 계열에서 또는 이공학 계열에서 이 전사함수하고 단사함수가 어떤데 응용이 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